세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대병원 간센터. 탁월한 경험과 환자 중심의 진료로 간명으로 알려진 왕희정 교수의 간 이야기. 풍부한 내용과 알찬 강의,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의 기능과 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, 이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간 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은 우리 몸의 그 오른쪽 그 갈비뼈 밑에 배의 우상복부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몸의 단일 장기로서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. 약 한 1.5kg, 성인 남자인 경우에, 여자인 경우에 약 한 1.2kg 정도 되는 큰 장기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전체의 한 5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그 간이 하는 일은 이 온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. 또 온 몸에 해독 기능을 담당한다.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, 간은 내장에서부터 영양을 흡수하고, 또 내장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독들을 저장하고 해독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내장에서 생기는 모든 흡수되는 영양이 일단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을 거치게 됩니다. 그리고 간정맥을 통해서 이 영양을 저장하고 해독된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서 전신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하게 되죠. 그래서 간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은 영양의 저장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여유가 있는 양분은 대개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영양 저장의 약 한 75% 정도는 간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간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,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 말고 이 굶은 상태 내지는 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단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? 가만 앉아서도 뇌가 활동을 할 때, 또 우리가 걸어 다닐 때,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, 운전을 할 때, 모든 순간순간 각 근육이 움직일 때, 이럴 때는 칼로리가 필요하거든요. 그것을 간에서 저장됐던 글리코겐에서 이 글루코스를, 포도당을 한 개씩 띄어내면서 피 속으로 내보냅니다. 그럼 그 포도당이 우리 몸의 전신을 흘러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, 그 포도당이 이 탄소 6개짜리인데요. 그게 3개짜리로 분해되면서 거기서 각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간의 기능은 이런 기능 단백질을 만들어준다 라는 점이죠. 기능 단백질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, 알부민, 또는 우리가 저항력을 갖게 되는 각종 항체, 또 우리가 그 피가 날 때 지혈을 시켜주는 이 혈액응고인자, 이런 것들이 전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알부민 같은 게 왜 기능 단백질이냐, 우리 혈관은 이 물을 갖다가 흐르게 하는 수도 파이프 같은데요. 근데 그 수도 파이프는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새질 않죠.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이 기능성 구멍이 나 있어요. 그 구멍이 넓어졌다 좁아졌다,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우리가 몸이 붓지 않습니까? 이 혈관에 구멍이 넓어지게 되는데, 그 구멍이 난 관으로 물이 흐른다는 거는 그 물을, 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 알부민 양이 결국은 흐르는 물을 해주게 되죠. 그래서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졌다, 그렇게 되면 물을 잡아주는
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복수가 차게 되고 부종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그 기능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항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감염에 노출이 되고, 또 그 혈액 응고인자라는 게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경화가 있고 황달이 있고 이런 환자들은 지혈이 잘 안 돼요. 멍이 잘 들고.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간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인 기능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,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기능 단백질의 생산이 줄면서 우리 몸에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간 기능, 간의 기능으로 이제 네 번째로 될 수 있는 것은 해독 기능입니다. 해독 기능은 우리 몸에 장에서 흡수되거나 또는 우리 몸 속에서 비장에서 피를 걸러줌으로써 이제 그 오래된 그 병든 또는 노쇠한 혈액 세포가 이 파괴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파괴된 세포는 전부 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이 그 비장정맥과 그 내장에서 오는 그 혈관하고 합쳐서 문맥으로 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돼요. 그럼 그 혈액이 깨진 것들이 쓸개물의 원료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해독 기능을 우리 몸에서 갖게 되는데요. 그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? 독을 해독을 잘 시키지 못해서 피 속에 독성 물질이 돌게 되는 거죠. 그 독 중에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검사로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, 암모니아를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에 들어있는 질소가 암모니아 형태로 해서 간으로 와서 요소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배설이 되게 되죠. 해독이 돼서. 근데 그 요소로 만들어져서 배설이 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, 간 기능이 떨어지면요, 암모니아가 피 속을 돌게 되죠. 그럼 이 암모니아는 이 독성 물질의 대표 선수입니다. 그래서 그 암모니아가 이 뇌로 올라가서 이 뇌에서 이 뇌세포를 갖다가 이제 혼동을 주게 되면 간성 혼수가 와서 이 심한 경우에는 깊은 혼수에 빠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잠을 자는, 이런 잠자는 듯하게 이렇게 의식이 없어지는 이런 간성 혼수가 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간의 그 기능, 중요한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와 같은 간이 이런 그 간 기능의 영양 저장이라든지 에너지를 생성해주는 글루코스를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, 기능 단백질을 만든다든지, 해독 기능을 한다든지,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공장에서 전기라든지 또는 그 연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듯이 간은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.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. 그러기 위해서는 간은 이 1.5kg라는 그 3,000억 개가 되는 간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,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 병을 앓고 이러다 보면 간 기능이 점점 줄죠. 정상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서. 근데 이게 그 나이에 적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빠질 때, 이런 걸 우리가 간 질환이 있다고 그러고 간의 여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간에 그 여력이 충분할수록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논아서 하면 부담이, 이 노동 강도가 좀 떨어지고 부담이 적어지듯이, 간도 마찬가지로 그 간 기능의 여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이제 나는 피로해서 또는 나는 간염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간 기능 검사라는 걸 하죠. 모든 신체 검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검사죠. 그 간 기능 검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간을 하는 의사들이 크게 둘로 나눕니다. 하나는 간이 얼마나 힘들어하나, 지금 현재 상태가 간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가. 매일 간은 일정량이 파괴되고 일정량이 재생이 되는데, 그 파괴되는 정도를 보는 게 이제 간 효소치,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GOT, SGPT 또는 AST, ALT라는
이런 표현을 쓰는 간 효소치가 일정 수준 이상 정상 범위를 넘어서 증가돼 있으면 그 간은 상당한 그 업무 일량이 많고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고 간이 조금씩 파괴가 되는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죠. 그런 상황이 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간염이 이제 그 악화가 돼 있을 때는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을 쓰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환자의 그 간 수치가 안정이 되면서 피로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죠. 그런 검사를 이제 간 기능 검사 중에서도 간이 얼마나 파괴되나 하는 걸 보는 검사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검사는 간의 기능적인 어떤 예비력 또는 간의 간 기능의 여력을 보는 검사가 있어요. 그건 특수 검사로 이제 자기 몸에다가 환자 몸에다가 특수한 색소를 집어넣어서 그게 전부 간으로 배설이 돼요. 근데 그 배설되는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.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간에 지금 60% 기능을 하고 있다. 70% 기능을 하고 있다. 80% 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 간 전문가들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검사는 다소 침습적인, 그러니까 몸에 부담을 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일반적인 간 기능 검사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죠. 그래서 이런 그 일반적인 간 기능 검사 중에는 알부민치를 본다든지 지혈 기능을 본다든지 하는 검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지혈능이 정상이니까 간 기능 여력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. 이런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간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한 4-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파악하는 간 기능 검사는 일반적인 간 기능 검사와 여력을 보는 검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런 여력이 만약에 그 간 경화가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여력이 작은 환자들은 조금만 과로를 해도 그냥 집에 가서 누워야 돼요. 그런 간 경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대상성 간 경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다 하고 남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또 남들과 같이 그 모든 직장 생활을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간 기능을 갖고 있고 어디 가서 간 기능 검사를 해도 정상인 경우, 이런 환자를 대상성 간 경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대상성 간 경화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사와 간 기능 검사와 간암에 대한 그 조기 진단 검사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요. 비대상성 간 경화라는 것은 가끔 소화가 안 돼요. 가끔 복수가 차요. 가끔 그냥 눕고 싶고 피곤해요. 가끔 몸이 부어요. 황달이 왔다가 없다가 하고 가끔 혼수 상태에 빠져요. 이런 그 상황을 비대상성 간 경화라고 하고요. 그게 어느 정도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간 기능 검사를 해도 알부민이 떨어진다든지 황달이 조금 나타난다든지 또는 지혈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때 이런 비대상성 간 경화 환자들이 간이식 대상이 되는데요. 간이식을 어느 때 하면 되느냐? 간이식은 이 비대상성 간 경화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지장이 있고, 또 한 가지는 이 약물 치료나 복수가 차서 부종이 와서 약물 치료를 조금 했더니 호전이 됐다.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아직은 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
나는 복수가 해결이 안 돼. 또는 나는 가끔 일상생활을 하다가 깜빡깜빡 그 혼수에 빠져. 또는 이 이뇨제를 써도 부종이 잘 빠지질 않고 자꾸 눕고만 싶어.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 중등도의 비대상성 간경화가 왔다고 판단이 되고, 이제 그 병원에 따라서는 내과 선생님이나 이 간외과 선생님들이 이식 상담을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중증도 약을 써서 듣지 않는 비대상성 간경화는 간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그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 중에서 이런 간 기능하고 관계없이 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런 환자는 어떤 것이냐면요, 그 간으로 가는 혈류가 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내장의 그 문맥이라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식도 쪽으로 도는 혈관이 굉장히 굵어져 있는 경우에 가끔 식도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. 전체 식도 정맥류가 있는 환자의 약 3분의 1이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출혈의 경험이 있거나 출혈 횟수가 빈도가 높아진 환자들은 간 기능이 비교적 괜찮아도 간이식 대상이 되고요.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간암입니다. 간암이 1년에 한 5% 정도 환자가 간암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일단 간암이 발생을 했다. 근데 나이가 30대다, 40대다, 50대 초반이다.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은 이 아직 잔존 여명이 길기 때문에 작은 암이면서 간경화가 있다. 그러면 이 임상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간 기능이 비교적 대상성 간경화라도 간이식이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